2013년 5월 6일 밤 미국 클리블랜드의 주택가에서 여성의 비명이 들려옵니다. 주민인 찰스 램지는 길을 걷다가 비명을 듣고 가까이 다가가는데요. 그 집에서는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며 문을 걷어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찰스에게 자신이 납치됐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죠. 찰스의 도움으로 간신히 문을 열고 탈출한 여성은 이웃집으로 곧장 달려가 신고 전화를 합니다. 여성은 경찰에 내가 아닌 다른 여자 2명도 갇혀 있으니 납치범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구해달라고 말합니다.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탈출한 집에서 2명의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를 구출합니다.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먼저 찰스의 도움으로 탈출한 여성은 27살의 아만다 벨이었고, 경찰에 의해 구조된 여성들은 23살의 지나와 32살의 미셸이었습니다. 여자아이를 제외한 3명의 여성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이들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 클리블랜드에서 실종된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감금당해 있던 집의 주인은 아리엘 카스트로라는 중년 남성이었는데요. 여성들이 구출되고 몇 시간 후에 맥도날드에서 경찰에 체포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숨겨졌던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미셸은 21살이던 2002년 8월에 납치됐는데요. 카스트로는 그녀에게 위층에 강아지가 있는데 한 마리 데려가도 좋다는 말로 미셸을 꿰어 자기 집에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녀를 전기줄로 묶어 지하실에 가두는데요. 입김이 보일 정도로 차가운 지하에서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들에게 돌려보내달라며 애원했지만 카스트로는 그녀를 쇠사슬로 묶어 굶기면서 구타와 성폭행을 일삼았죠. 미셸이 처음 카스트로의 아이를 임신했을 때 카스트로는 아이를 유산시키려고 아령으로 미셸의 배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미셸은 그 이후에도 5차례나 강제로 임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반복했죠. 아이를 가진 여성은 미셸만이 아니었습니다. 2003년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가던 17살의 아만다는 집까지 태워다 준다는 카스트로의 말에 속아 납치당합니다. 아만다는 미셸과 함께 갇혀 온갖 학대를 당했는데 2006년 크리스마스, 아만다는 카스트로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때 카스트로는 아만다에게 아기용 플라스틱 간이 욕조에서 아이를 낳게 했는데요. 이는 출산한 흔적을 쉽게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미셸에게 아만다의 출산을 돕게 하고 아이가 죽게 되면 너도 같이 죽이겠다고 협박합니다. 출산 중 아기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자 미셸은 필사적으로 인공호흡을 했고 아이는 가까스로 살아났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2013년 함께 구출됐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2004년에는 14살이던 진아가 납치당합니다. 진아는 학교가 끝나고 친구와 함께 걸어서 집에 가던 중이었는데요. 친구와 진아는 함께 놀고 싶었지만 친구의 엄마가 허락하지 않았고 그 길로 헤어졌습니다. 그 모습이 진아의 마지막이었죠. 카스트로는 어떻게 그녀들을 속일 수 있었을까요? 카스트로는 과거 동네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그녀들의 경계심을 풀게 만드는데 충분했죠. 실제로 미셸은 카스트로의 딸을, 아만다는 카스트로의 아들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녀들은 카스트로의 차에 아무런 의심도 없이 올라탔죠. 충격적인 것은 진아의 작은아버지와 범인인 카스트로는 같이 밴드 활동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카스트로의 막내딸과 진아는 친구 사이였는데요. 카스트로는 친딸의 친구를 납치해 가두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한 카스트로는 일요일마다 교회에 나가면서 이웃들과 바비큐도 먹던 평범한 주민이었는데요.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이웃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3명의 여성은 지하실과 2층 방을 오가며 구타와 성적 학대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몸에는 쇠사슬과 목줄이 감겨 있었고 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도망갈 수도 없었죠. 그런데 이 범죄는 조금 더 일찍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카스트로의 집에서 3번째 떨어진 집에 사는 엘씨의 손녀가 카스트로의 집 마당에서 나체로 기어다니는 여성을 발견하고 신고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웃들도 누군가 쿵쿵거리는 소리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2번의 출동에도 현장을 대충 둘러보고 떠났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지옥 같은 악몽이 더 길어졌던 것입니다. 카스트로는 이미 전과도 있었습니다. 전 부인을 머리뼈가 깨질 정도로 구타한 적이 있었으며
친딸을 종종 납치해 가정폭력과 납치로 4번의 재판을 받아 접근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학버스 운전기사로 일할 당시에 불법 유턴과 아이를 버스에 방치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아이들을 버스에 태운 채로 식료품 쇼핑을 하는 등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당한 이력도 있었죠. 2013년 8월 1일 카스트로는 살인 및 납치, 강간, 성적 학대 등을 죄목으로 법정에 섭니다. 최후 변론에서 그는 나는 괴물이 아니다. 단지 아플 뿐이다. 알코올 중독처럼 그저 중독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과 함께 1000년의 징역을 선고하죠. 하지만 카스트로는 법의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3일 감방에서 시체로 발견됐는데요. 침대 시트를 사용해 목을 매 자살한 것입니다. 자기 집이 철거된 것과 급격한 감정 변화로 자살했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그를 부검했던 검시관의 주장에 따르면 질식 자위를 시도하다가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해 11월 최장기간 감금됐던 미셸은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전했으며 아들이 나를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며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